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은 호재가 만발했던 시장이었습니다. 덕분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미국 내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조짐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한다고 하는 소식이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됐습니다. 주가가 5% 넘게 급등하면서 나스닥의 신고가 그리고 뭐 다른 지수들의 상승까지도 이끌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제조업 PMI 지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미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1년 반 만에 가장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미국의 지난 7월, 그러니까 굉장히 팬데믹이 재확산되는 우려가 있었던 그 시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올랐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일라이 릴리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상당히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호재들이 있었는데 물론 부담 요인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장 시장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과연 미국 행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합의되느냐 여부일 텐데요. 이제 오후 1시부터 현지 시각 오후 1시부터 백악관과 민주당이 만나서 합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고요. 추가 부양책이 과연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동반 상승한 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참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마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이고요. 장혜진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섭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8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현지 시간 3일이죠.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에 이 중국과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까지 더해지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테슬라, 아마존 등 메가캡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11,000선에 바짝 다가선 채 이날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먼저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둔화하면서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전일 집계된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7,000명대로 약 4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연일 6만 명을 웃돌던 것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둔화된 모습이고요. 여기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했던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줬는데요. 중국 금융정보 업체죠. 차이시는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전달보다 올라서 52.8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수준을 발표했고요. 미국의 제조업 PMI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자극했습니다. 다만 미중 갈등은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이죠. 미국 내 중국 소셜미디어 앱 틱톡을 사용 금지할 것이란 경고를 내놨었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 중국 소프트웨어사들에 대해서 며칠 안에 조처를 내릴 것이다라고 경고를 해서 틱톡의 다른 중국 기업들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반대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를 45일 기한으로 마무리 짓는 조건으로 허용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는 등 상황은 다소 혼재된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악재는 신규 부양책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물론 현지 시간 3일 오후에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민주당은 다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얼마나 빨리 이 실업보험 지원 규모를 두고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장중에 오름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0.9% 가까이 올랐죠. 236포인트 올라서 26,664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까요? 이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11,000선에 한 발 더 다가선 모습이었습니다. 1.5% 가까이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면 0.7% 넘게 올라서 3,294포인트 터치하면서 이날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여러 호재들이 겹치면서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기분 좋은 상승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넉 달 연속 월간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한 8월의 첫 거래일을 산뜻하게 시작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또 이 제조업 지표 호조가 결정적인 호재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좀 개별 호재에 힘입어서 대형 기술주들의 랠리가 좀 지속이 됐고요. 이 밖에 일라일리의 이 코로나19 치료제 3상 도입 소식 역시도 경기 민감주 그리고 경제 리오프닝 관련주의 좀 호조로 좀 이어지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 또 테슬라가 간만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업체 니오가 7월에 인도 대수가 3,533대로 YOY 기준으로 322%나 급등했다라고 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오의 주가가 급등하자 오늘 테슬라도 덩달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국제 금값이 장중에 사상 최고치인 2,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상승 탄력을 좀 줄인 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달러 가치가 다시 올라가고 또 추가 부양책을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작용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0.36%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1,993.1달러에 마감이 됐고요. 자, 이어서 국제 유가 살펴보면요. 유가의 경우에는 ISM 제조업 지표가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덕분에 2%가량 올랐습니다. 장중에 2%가량 올랐고 이 상승 탄력을 조금 줄이면서 1.19% 오른 40.75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날 금리는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만 소폭 반등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것이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3년물 그리고 5년물의 국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내려간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소폭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폭 올라서 여전히 낮은 상태이긴 하지만 0.559%에 마감이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약세가 그친 것은 아니지만 소폭 반등했습니다. 0.27% 지난 밤사이 오르면서 93.6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볼 텐데요. 최진서 팀장님 어떤 뉴스 들고 오셨을까요? 네, 월초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JP모건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증시 조정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방어 전략으로 선회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의회의 다음 재정 부양에 대한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 지표가 실망스럽다면은 소폭의 조정, modest correctio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소폭의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JP모건이 지목하고 있는 지표로는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그리고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그리고 8월 14일로 예정이 돼 있는 소매 판매 등을 꼽았습니다. 다만 10% 이상의 조정 가능성은 좀 낮게 점쳤는데요. 결국은 억눌린 내수가 경기 상황을 좀 떠받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최소 1조 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 법안에 합의가 나올 것이다라고 JP모건에서도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이 헤지 펀드들의 대부분의 주식 비중이 아직도 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식 시장에 들어오기 위한 대기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세장 전망 그리고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정당화시키는 조정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이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밤사이 발표됐던 이 제조업 지표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자면요. 맞습니다. JP모건의 이 분석을 해석을 해보더라도 반대로 그렇다면은 긍정적인 지표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은 증시도 잘 갈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ISM 제조업 지수가 이 헤드라인 넘버가 54.2로 컨센의 53.6을 상회한 것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견고한 경기 확장세를 유지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JP모건도 경기와 그리고 증시에 대해서 장기 낙관론을 갖고 있는 그 근거로 펜트업 수요, 즉 억눌린 좀 내수를 꼽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같은 수요가 나중에는 좀 급증할 것이다. 그리고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나왔던 제조업 지표에서도 신규 주문 지수가 5.1포인트나 상승을 했고 그리고 수주 잔고 지수도 6.5포인트나 급등을 하는 등 수요 회복 시그널이 또 나타났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은 소폭 반등했지만 전일만 하더라도 하락을 했던 국채금리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던 그런 흐름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우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바로 지난주에 2년물과 5년물 국채금리가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었죠. 과거에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 시그널로 해석이 되면서 증시의 변동성을 굉장히 높였던 그런 기억을 저희도 다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트랙 리서치라는 기관에서는 예상 대비해서 비교적 좀 양호한 어닝 시즌에 증시가 안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최근에 이 같은 국채금리 하락세가 결국은 투자자들이 위험을 좀 회피하는 현상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마이너스 금리가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하겠지만은 연준의 정책 전망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계속해서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는 9월 15일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의 인수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급등했고 미국 증시를 또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할 때 지분 투자 형식으로 한 30%만 사지 말고 100% 지분을 모두 다 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관료실에서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만약에 지분 30%만 사게 된다면 그건 매우 복잡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조금 더 가라, 그러니까 더 많이 사라라고 했습니다. 웬만하면 100% 지분을 다 사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틱톡이 현재 미국에서 이 틱톡을 사들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틱톡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고 검열되고 있다는 그런 인식 때문이겠죠. 그런데 만약 지분 30%만 사게 된다면 완벽한 통제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더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은 매각 금액 가운데 일부를 미국 정부에 배상해야 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자, 그러면서 비유를 했던 게 틱톡과 미국과의 관계는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틱톡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틱톡은 미국에게 약 30% 지분에 해당하는 규모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이 조금 우려되는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 가격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 인수했던 가장 큰 금액 규모는 2016년에 있었던 링크드인이었습니다. 270억 달러의 규모의 인수를 단행을 했었는데 현재 이 틱톡의 모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바이트댄스의 투자자들이 틱톡의 기업 가치를 측정하기로는 약 500억 달러 정도가 될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정도 금액이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사상 최대의 인수 금액 규모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또 틱톡의 배상 금액까지 미국 행정부에 지불하게 된다면 이건 사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또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님 어쨌든 이제 틱톡의 인수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긍정적으로 해석되긴 하거든요. 틱톡의 인수가 가지게 될 시너지 효과와 또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네, 결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이 팀즈라는 앱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소통 플랫폼 그리고 SNS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미국에서의 다운로드 건수가 1.65억 건에 달하는 틱톡을 얻는다면은 굉장히 이 기존의 SNS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금일도 이 경쟁사라고 보여지는 스냅의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죠. 그리고 이 타 빅테크 기업 대비해서도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 이슈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점도 이번 인수전에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지 않았나라고 해석이 됩니다. 결국은 최근에 반독점 조사 대상에서도 MS가 빠졌고요. 청문회 대상에서도 빠진 바가 있겠죠. 다만 실제 시너지가 얼마나 날 것이냐, 그리고 인수 금액이 좀 과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날도 코인이라는 IB에서는 딜이 결국은 정치적인 압박과 비판을 새롭게 몰고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리스크 요인도 여전하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 살펴보도록 하죠. 네, 미국 항공업계가 다음 달이면 이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하던 항공사 급여 지원 기한이 만료가 되면서 직원 수만 명이 해고될 위험에 처하자 이 지원을 조금 더 늘려달라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외신들은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오는 9월에 만료가 되는 250억 달러 규모의 정부 급여 지원 프로그램을 6개월 더 연장해달라라고 요구하고 나섰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지난 3월에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경기 부양 패키지죠. CARES 액트를 통해서 항공사에게 총 고용 인원의 90%를 유지할 것을 제시하면서 6개월 동안 250억 달러, 우리 돈 약 30조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의 기한이 오는 9월 30일로 끝나는 것인데요. 사실 당시에는 6개월이면 좀 마무리가 되고 여행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에 들어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면 여전히 항공 수요는 70% 이상 감소해서 이 항공사들의 감원이 현재 불가피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업계는 오는 10월 대량 해고를 예고를 했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직원 3만 6천 명을 해고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 아메리칸 항공 역시 2만 5천 명가량을 해고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항공사 노동조합은 오는 11월 또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활용해서 의회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항공승무원협회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해고와 관련해서는 백악관의 책임이 있다면서 재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상원의원 23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급여 지원 연장과 관련해서 상원과 행정부의 입장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서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미지수에 놓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항공업계가 만일 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미 교통안전청에서 집계를 하는 미국 내 공항 보안검사 인원이 전년에 20에서 30%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코로나19 재유행의 회복세가 좀 정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실적을 냈던 사우스웨스트 항공 측의 발표에 따르면은 일평균 현금 소진 금액, 그러니까 지금 돈을 잘 못 버니까 매일 좀 현금을 태워야 됩니다. 근데 일평균 현금 소진 금액이 4월에 3천만 달러에서 6월에는 1,600만 달러로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7월에는 이 같은 금액이 1,800만 달러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항공 업황이 그리고 상황이 재차 악화된 그런 상태에서 정부의 추가 지원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급한 불을 끄는 그런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격 의료 지원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관련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규 전기차 업체 로드스타운이 다이아몬드 피크 홀딩스와 스펙에 상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피크가 이날 17%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DT가 구글과 스마트홈 보안 벤처 설립을 한다는 소식에 이날 56% 넘는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떤 내용일까요, 팀장님? 네, 미국의 이 정치 전문 매체죠. 폴리티코가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비도심 지역의 보건 서비스 그리고 원격 의료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내용을 갖고 와봤습니다. 농촌 지역에 대한 헬스케어 자금 지원 그리고 원격 의료 지원 정책에 대한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소외 지역의 고급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제공사에게 인센티브를 좀 제공을 하고 그리고 병원 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업체에 관련 기술을 영구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폴리티코에서는 전망을 했는데요. 폴리티코는 하지만 또 이 지방 보건 인프라 지원의 좀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 그리고 원격 의료 지원 연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의회로부터 합의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의구심 또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헬스케어와 관련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몇 주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정책을 많이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약가 인하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또 서명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의회에 서프라이즈 빌링, 그러니까 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 항목 때문에 좀 놀랄 정도로 의료비 청구가 많이 되는 그런 사례를 뜻합니다. 이런 서프라이즈 빌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리포트를 또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트럼프가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격 의료 분야도 사실 핫한 섹터 중 하나인데요. 이 관련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결국 이 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원격 의료에 대한 이 수요가 실제로 좀 급증을 했습니다. 폴리티코에서도 미국에서의 메디케어 수급자들의 원격 의료 접속 건수가 예전에는 주당 몇천 건에 불과했지만은 팬데믹 이후에는 주당 130만 건 이상으로 급증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관련주로는 텔라독이라는 회사를 꼽을 수가 있겠죠. 화상 전화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올해 주가가 무려 180% 이상 상승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봉고 헬스라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 이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인데 또 구독 기반 매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튼튼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역시 주가가 400% 이상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만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출 규모가 굉장히 좀 약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심하다는 약점도 있다는 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전기차 업체가 시장에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야흐로 전기차의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니콜라, 니오, 워크호스, 테슬라에 이어서 이번에는 로드스타운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 로드스타운은 현재 그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이번에 이 다이아몬드 피크 홀딩스라고 하는 저희 페이퍼 컴퍼니와 함께 스펙 상장을 하게 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펙 상장을 함께 하게 되는 다이아몬드 피크 홀딩스가 지난 밤 사이에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제목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CNBC에서는 Move Over 니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니콜라 저리 비켜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을 내놨었죠. 자, 이번에 새롭게 등장하게 될 이 기업은 바로 로드스타운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상업용 운송회사를 타깃으로 해서 전기 픽업 트럭을 생산할 예정인 업체입니다. 자, 이 기업이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이건데요. 쉐보레 크루즈를 만들던 미국 내 GM 공장에서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라고 치켜 세우면서 연설할 정도로 트럼프 행정부의 현재 관심이 높은 그런 업체가 바로 로드스타운이라고 하는 이런 업체입니다. 자, 로드스타운은 다이아몬드 피크홀딩스와 스펙 상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는 4분기 정도에는 협상을 마쳐서 4분기쯤에 이제 상장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장이 완료되면 라이드라는 심볼을 사용하게 됩니다. RIDE라는 심볼을 사용하게 되고 자, 이런 소식과 함께 이 다이아몬드 피크홀딩스의 주가가 17%나 급등했거든요. 팀장님, 일단 로드스타운이라고 하는 기업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요즘에 이 전기차 업체들의 변동성이 워낙 심해서 전기차에 투자할 때 어떤 고려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좀 찝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바로 작년 2019년에 창립된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측 발표로는 내년에 매출 1.18억 달러, 그리고 2022년에는 17억 달러를 창출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2022년이 결국은 대량 생산과 그리고 판매의 원년이 될 듯한 그런 회사입니다. 생산을 한 3.1만 대 정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도 2배씩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사측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니콜라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매출도 못 내는 기업에 대해서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침 또 골드만삭스가 우회 상장, 그러니까 스펙 상장 시장을 좀 조심하라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51개 기업이 스펙 상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들 기업들이 상장 이후에 주가가 꼭 잘 가는 것은 아니더라 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를 골드만삭스에서는 당부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이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오늘도 특징주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이 주거와 상업용 보안업체인 ADT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손을 잡고 차세대 스마트홈 보안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벤처를 세운다는 소식에 ADT의 개장 전 주가는 80%에 가까운 폭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감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마감 기준으로는 56% 넘게 올랐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재 1% 넘게 1%대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서 ADT의 설치와 서비스 전문적인 모니터링 네트워크는 구글의 네스트 하드웨어와 서비스와 결합을 할 계획인데요. 구글은 새롭게 생겨나는 ADT의 클래스 B 보통주 지분 6.6%를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5,38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게 됩니다. 다만 이 주식에 대해서 구글 측은 이 의결권 행사 여부를 의결권을 갖지 않는데요. 이번 파트너십 딜은 3분기 내에 완료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공동 마케팅이나 제품 개발, 또 직원과 기술 개발에 있어서 각각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8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ADT는 따라서 올해 구글 기기 출시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보다 확대된 그런 제품들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구글과의 파트너십으로 ADT가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ADT에 대한 전망, 어떤 전망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네,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도 ADT 캡스라는 그 로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친숙한 기업입니다. 근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투자 의견은 대체로 좀 긍정적인데요. 마켓워치에서 집계하고 있는 주요 IB들의 평균 투자 의견이 일단은 비중 확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글과 이 장기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서 차세대 스마트홈 보안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올해부터 자사 고객에게 구글 기기를 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서비스를 이제 통합을 하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통합을 더 가속화한다는 계획인데 그러면서 시장의 기대도 좀 높아질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같은 보안 관련된 업체들은 미국에서 어떤 사회적인 시위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불안 상황일 때 테마주적인 성격을 가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로제타 투자자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